지금 보는 지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법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이 영종지구는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인 인천공항과 을왕리 해수욕장, 무의도 등 관광지로서의 자원이 풍부해서 전국 최고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에 따른 관광개발과 더불어서 각종 항공 관련 업무지구 및 상업적 기능이 날로 발전하면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교통편도 계속 증설되며 부동산 가치가 날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역에 반값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자, 방금 봤던 영종도 유성지도입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영종지구에서 송도지구로 나가는 그 시발점 인근의 주거 전용지구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집이 잘 안 보이죠. 집이 뭐 뜨문뜨문 있습니다. 자, 황량한 벌판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집들이 뜨문뜨문 있는 정도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오늘의 물건인데, 자, 여기 보니까 요 앞에 원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도로의 이면도로 끝자락 코너 부분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오늘의 물건의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계속 여기가 주택이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앞에 또 아주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서 볼까요? 자, 해가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어두움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현황이죠. 주변에는 뜨문뜨문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개발이 안 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인천대교 또 기념관입니다. 자, 잡초가 이렇게 무성한 것이 보이고, 자, 이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 물건의 토지 부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인도 부분에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사실 오늘의 물건하고는 또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고, 이 컨테이너에 또 사람이 거주하는 걸로 보이네요. 여기 시래기도 쌓여 있고. 자,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는 지금도 오늘의 물건 위에 바로 반달까지도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임대용 주택으로서는 비교적 잘 지어진 건물이고, 건물 진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문이 닫혀서 고양이가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네요. 저도 안으로 못 들어가고 기다리다가 지금 안에 내부를 못 봤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계량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세 가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구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보일러실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주 인원이 많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재활용 박스가 상당히 깨끗한 그런 상태고, 지금까지 임정 활동을 통해서 건물의 형태와 지리적 위치까지도 같이 보았습니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있으면서 뭔가 협약한 그런 내용인데,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가 이 영종도까지 개설되는 협약서였습니다. 그래서 2027년 개통 예정으로 협약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인천 지역의 검단, 검암, 청라, 영종 지역에 큰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9호선이 연결되면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서울을 관통해서 공항까지 가는 아주 황금 노선이 지금 연결됩니다.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또 영종에 거주하는 인천 시민들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황금 노선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이 계양, 검암, 청라, 영종, 운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에서도 지금 연계가 되고 있죠. 김포공항에. 영종지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그 교통 여건이 이번에 개설됩니다. 또한 여의도에서 지금 청라를 거쳐서 영종도까지 연결되고 있는
청라대교, 가칭 청라대교입니다. 뭐 하늘대교라고도 호칭을 하는데 이 대교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은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임장활동에서 봤던 오늘의 물건 부동산 개요를 한번 보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입니다. 자, 대지가 87.39평의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한 개층에 29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토지, 건물 제시의 부분이 일괄 매각이고요. 자, 이 물건은 1층에 한 가구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5가구로 증설을 했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구에서 5가구. 3층도 한 가구에서 5가구에서 총 15가구가 지금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리모델링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15가구에서 나오는 수익 만만치 않겠죠. 많은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내부를 보니까 지금 1층에서 3층 복도하고 현관문 현황입니다. 5가구를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수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역시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건축 허가상 3가구에서 12가구를 증설을 해서 15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앞서 확인했는데 그 변동 내용을 보면 2018년 2월 21일자 사용 승인을 받았네요. 그럼 한 5년 정도 된 준신축급 임장활동을 통해서 건물 형태를 봤듯이 아직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했고요. 2018년 8월 27일자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이제 위반 건축물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4962.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29일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최초 매각 가격이자 감정 가격은 8억 6,625만 6,440원에 시작해서 이번 회차 3회차입니다. 49%대에 4억 2,446만 6천 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건 토지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건물 거의 100평이나 되는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물건이죠. 자, 여기 이제 물건 비고란을 보니까 일괄 매각, 앞서서 설명한 대로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일괄 매각이고 토지 지상 일부에 컨테이너 박스 2동이 있는 것을 앞서서 확인했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인도에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연관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단 대수소를 통해서 3가구에서 12가구로 지금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함하고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또 여기에 중요한 거는 공사대금 1억 6,200만 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2023년 2월 14일자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이런 신고서가 작성이 됐고 현황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권에 대한 거는 매수인이 인수할 여지도 없고 하자가 없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오늘의 물건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16-11번지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등기상 권리 분석을 보니까 이 토지입니다. 자, 토지에는 압류가 4건에 가압류 1건,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까지 있네요. 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토지에 대해 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도 1건이 있습니다. 자, 건물을 볼까요? 자, 건물은 현 소유자가 2018년 5월 23일자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래 지금까지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2022년 7월 1일자에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시작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3억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 경매 취하될 가능성은 없고, 자, 여기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1건 있었고요. 압류가 4건에 가압류 1건, 또 근저당이 1건이 있습니다. 토지에도 1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같은 그 채권자입니다.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3일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로 이 권리 소멸과 동시에 토지나 건물
19 을구에 설정된 모든 권리 전부 소멸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자, 이렇게 등기상 권리 분석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데 2017년 12월 14일자에 근저당권이 한 건이 있는 걸로 표기되고 또 목록 2에 2018년 8월 3일자에 가압류가 한 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7년 12월 14일자가 순위가 빠르지만 이건 토지에 설정된 권리입니다. 해서 오늘의 물건의 말소 기준권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2018년 8월 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총 15가구죠. 그 중에 전입신고 세대 수는 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4세대를 포함해서 신고하지 않은 또는 전입신고하지 않은 점유자가 있으면 그 점유자를 포함해서 모두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없다. 한마디로 임대차가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앞서서 등기부등본상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해당 없음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핵심 분석을 첫 번째로 해보면, 자,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음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앞서 설명한 대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아님을 확인을 하고요. 또 점유자 전부 인도명령 대상이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없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물건은 시세에 대비해서 낮은 가격대의 구입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과 향후 영종지구의 발전과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 가치로 인해서 큰 매매 차익까지도 기대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임대 수익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의 분석, 등기상 권리 분석, 또 임차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의 상태라든지 주변의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또 임대 시세, 또 공실률 관계 뭐 이런 등등도 분석을 해보고 또 매매 시세까지도 분석을 한 연후에 임대 수익성을 분석을 최종적으로 하고 가치 분석까지 아울러 해서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